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삼성화한 재건축 추진에 또 간단하게 유관제 전 회장님하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시장을 내일 통해 후에 그 다음에 인사 말씀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동안의 이 삼성화한 재건축 추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왔고 그 다음에 서도지구 지정이 이제 곧 접수를 시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접수를 받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 향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 추진이 될지 그런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KB 부동산 신탁부에서 신탁 방식하고 우리 어떤 조합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어떤 그런 사업들이나 것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힐링 건축도 왔는데 힐링 쪽에서도 건축 설계가 많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리하게 갈 수 있는지 등등 해서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렵게도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민주당 분당과 우리 지역위원장실 우리 이광재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 도의원이신 이성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분당과 우리 성남시 의원이신 이준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갑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이렇게 토요일날 참석해 주시면 굉장히 어려우신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광재 총장님 다음 일정도 있으셔가지고 인사 말씀 듣고 먼저 이석하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재 총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소 끝나자마자 또 바로 이제 선거지구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주소 때 추진 못하고 하는 통합 제가 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우리 안동님한테 수고해서 박수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는 저기 시범단지에 살고 있는데 상상하는 살고 있는데 이제 30년 전에는 이제 아주 신진적인 도시였는데 이제 시간이 많은 재건축비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는 국토의료의 김은혜 위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잖아요. 국토교통 맹성규 위원장이 지난번 와서 이 재건축 위원회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항공국장 출신이고 국토부의 차관 출신이고 제가 이제 강원도 부지사로 있다가 그리고 철도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했는데 지금 지난번 국토교통위원회 한번 재건축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하고 도와드릴 수 없는 거하고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로 선거지구를 신청하고 지정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동의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결국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결국 성남시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성남시가 선거지구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얼마만큼 동의율을 만들어내느냐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잘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일 간단한 문제는 과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승률 15%를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198% 정도의 공들이 315%를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을 거예요. 나만 가장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 이게 그 건설비가 한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담보에 있는 거는 원베이는 저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잘 됐는데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30 이상 아파트를 짓는데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그냥 12억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스톱 상태에 지금 있어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더 내려가는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중요한 하나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경제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는 이 고도 제한, 비행구역 때문에 고도 제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만약 45m, 15층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성남시청하고 국방부가 주목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장 큰 원칙을 정하는 것은 캐나다에 있는 몬트리올 이카오는 세계 국제항공기구의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이 이카오를 방문했는데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내년도에 법을 정하면 우리가 2018년까지 마무리되는 대충 24년도는 끝을 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한 해 더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현재 하나 이슈가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면 하나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국방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일 날 그 황희 국회의원이 국방교통위원 삼선 국회의원으로 문광부 장관 진행분이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송기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 삼선 국회의원인데 여기 올 겁니다. 그래서 보도 제한 문제 하나만 가지고 제가 검토했던 건 우리가 2구역, 3구역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내리려면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본적으로 핵심 구역이 있고 회전구역이라는 게 5구역, 6구역이 회전구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저희가 연구한 걸 가지고 여러분 범위도 듣고 그리고 이 지역 보면 일부가 2구역이 되어 있고 일부가 6구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는 30일날 황희 국회의원하고 송기현 국회의원하고 오시면 저는 이거를 국정감사 때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좀 오시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들을 겁니다. 저기 롯데타워를 짓게 되면서 우리가 약 3도를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주된 컨설팅을 했던 당시 분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면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이해될 거라고 보고 여기 이제 보도 제한 문제, 이 공항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고 이번은 제가 김동연 지사를 만나서도 캐나다를 한번 갔다 와 오세훈 시장처럼 이렇게 그거는 안철수 의원이 갔다 와서 잘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이번에 30일 날 왔다 가시면은 9월 7일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국방위원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왔다 갔고 황희 우리가 전 문광장 국방위원까지 같이 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같이 좀 풀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자한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뭔가 공공시설이 지금 여기 보면 남는 땅이 거의 없잖아요. 굉장히 꽉 짜여져 있어가지고 도로를 더 넓히자든지 뭐 사가시도 시설을 더 하면 이러면 여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지역 주민한테 돈을 내라 그러면 단가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도대체 돈을 누가 내줄 거냐는 관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내줄 거냐, 경기도가 내줄 거냐, 성남시가 낼 거냐 나가는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아직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가 결정되고 나면 저는 국토교통위원장하고 김문혜 의원 다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공시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 성남시만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고양시는 안 해준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보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하면 제가 볼 때 아마 경기도가 돈을 내는 방안이 저는 가장 현실적이에요. 성남시하고. 그런 거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기업은 얼마나 우리가 적게 되느냐가 또한 내 비용을 줄이는 부분에서 해당이 될 겁니다. 공공기업의 두 번째 문제가 있고, 세 번째 문제는 이주단지 문제를 이주단지를 만들 거냐 어디다 만들 거냐 라는 문제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해요. 그 다음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 두는 학부모는 학군에서 벌어지는 큰 변화를 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주단지에 관련된 부분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면 이제 일부는 성남시장이 건의를 하는 거는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건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경기도지사하고 결국 중앙정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 그 비용은 누가 되느냐라는 문제가 또 하나 우리가 남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 그다음 네 번째 문제는 이와 관련된 세금을 어떻게 줄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파트가 큰 평수를 갖고 있는 분 중에 여유 있는 분은 아이가 이사 갔다 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그렇지 않고 내가 큰 집이 필요 없는데 집을 두 채로 만들었을 때 1가구 2주택이 되면 이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니까 이걸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결국은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가 됐을 때 과연 뭐 초과이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세금과 관련해서 내가 돈을 뺏기는 거를 얼마나 뺏긴다? 얼마나 세금 관련 부분을 줄여주느냐가 그런 입법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가 여러분 신청하고 나면 30일 날은 보도 제한과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담당을 할 생각이고, 선도지구가 대략 결정이 되고 나면 제가 월요일에 이제 국토교통위원장하고 몇 사람하고 의논을 미리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비용을 줄일 건가,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기업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주단지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입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따로 또 단계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될 거고,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열되는 약간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선거지구가 또 지정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지정되는 이런 절차를 보게 될 거라고 보여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저도 결국 이제 재산 가치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더 살기 좋아집니다. 이 두 가지가 이걸 핵심적 쟁점인데,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잊지 않고 생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로 아마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 학교 부지가 보통 3,000평, 4,000평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이 학교라는 데를 옥상에다 운동장을 두고 막 그걸 복합화 시설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앞으로의 약 3,000평, 4,000평의 관내에 땅으로 존재하게 되면 학교를 옮긴다는 이게 어떤 학교의 모습을 보면 스포츠센터가 따로 있고 학교가 따로 있고 복지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이걸 뭐냐면 이걸 전체적으로 묶게 되면 공공시설 부분 생기면 사실은 비용을 줄이면서 공대 주민은 훨씬 더 편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추가로 교육과 우리가 저희 자꾸 일단 비용을 줄이고 주민들한테는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게 아마 나중에 추가로 아마 이 공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또 하나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빈목을 잘 지키고 있다가 열심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를 믿지 마세요. 정치를 믿지 말고 여든 야든 잘 부려먹어요. 잘 부려먹고 이 사람들 서로 협력하게 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더 열심히, 재산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당 저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믿지 말고 부려먹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지.
두 번째는 소당, 애를 공부시키는 것, 세 번째는 경무가 노후에 얼마큼 안정된 생활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여기 민주당이 두 명이 있는데 식단처럼 경무가 잘해서 그보다 더 좋은 당은 분당이 되기를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오늘 이것도 된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다음에 30일 날 보도자랑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저희 또 우리 국회의원님 하셨잖아요. 서영 의원님 또 인사 말씀 잘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이사영 부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추진위원장님, 김영희 추진위원장님과 임원진 여러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하게 달려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 제도출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우리 추진위원장님들 정말 제가 이런 규정 얘기할 필요가 없이 전문가적인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규정 얘기는 할 거 없고 그저 사업성에 대해서는 선도지구까지 가봐야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사업성이 되는지 안 되는 지금부터 따지지 말고 그때 낮아서 형편에 맞게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 제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분당갑 안철수 의원님께서 여느 때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 수건 사업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카오에 다녀오셨습니다. 주민들의 어떠한 이런 반응을 다 제출하셨고요. 우리 김영희 추진위원장님과 저랑 성남시장님도 성남시장님하고 정담회도 가셨습니다. 성남시장님께 김봉환도 보도 제한 규제 완화를 받았잖아요. 강서구청 그 선례를 벤치마킹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경기도의 의원으로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그 보도 제한 연구의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가천대 도시계획 교수님께서 용역을 맡아주셨고요. 또 이렇게 제가 연구회장으로서 보도 제한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또 많은 선례도 생길 거고 또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전달하고 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잘 풀릴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인은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게 되면 100% 해결은 아니지만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오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 다음은요, 우리 성남시 의회 이준배 우리 시의원님 말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내부 출신 시의원 이준배입니다. 아까 이동진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쨌든 너무 지금 과열되고 치열합니다 지금. 그리고 평균 지금 보니까 95% 이상 달성된 주민등록이 많아요. 여기서 별별을 갖기가 어렵고 공공기여를 또 6% 정도 조설, 6점 정도 조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요. 다음 주에 잘 동의율을 충분히 높여서 일단 잘 접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좀 형평성이 안 나오는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상가 동의를 일단 뺐고요. 또 공공기여를 또 추가를 했고. 그래서 너무 우리 주민들한테 또 단지별로 가혹한 이런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차마 우리
뭐 이사님도 오셨고 박정관 시의원이 오셨는데 시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또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박종각 시의원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제가 tran스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고 우선 우리 지금 현장까지 왔습니다. 다시 오면서 정말 우리 이회동은 복받은 동네다, 너무 좋은 동네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통합 재건축 지금부터 10년 이내에 다 이루어진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정말 개혁, 새로운 성남이 되어진다고 저도 믿습니다. 다만 지금 통합 재건축이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정말 제대로 된 협력을 했을 때 새로운 분당이 되어진다는데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주하기에 따른 이주단지, 공공기여라든지 고도자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저는 이 부분은 토끼하고 거북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끼가 빨리 달렸다고 해서 목표를 문제가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가 늦게 갔다고 해서 마지막에 1등하지 못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부분은 분명히 유리하고 기분 좋은 일일 수 있는데 그보다 정말 차근차근하게 꼭 해야 될 것을 잘 챙겨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에 있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 좋은 삼성 삼안의 이 틀을 저는 제대로 잘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분명히 바라고요. 보도자 문제를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위강대 중에도 좀 언급을 하셨고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를 갔다 오셨는데 2015년에 시작을 해서 2025년 7월에 사실은 공포를 하게 되어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지금 비행기의 형태들이 다르기 때문에 첫째 비행기 날개의 형태를 7개를 분류를 합니다. 이 분류에 따른 활주 공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을 지금 세우는 것. 두 번째, 지금 도시가 항공 활주로를 중심으로 한 장애물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장애물이 없는 활주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장애물이 있는 활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제적으로 먼저 기준을 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기준을 정해서 우리는 지금 성남 비행장은 미국 연방항공청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 연방항공청의 개정을 따르는 축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져 있고요. 따라서 군사 공항이지만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국방부나 당장 15비행단 15비에서 심의를 해서 국방부까지 올라가서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게 현재 상태인데요. 지금 마이카오의 모든 것이 아니라 마이카오를 통해서 미 연방항공청의 개정을 할 수 있는 룰을 만들고 또한 미 국방부도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기준이 따르니 우리 쪽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수많은 지금 시간들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마이카오를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또한 우리 주민들과 우리 정부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함으로 인해서 풀어나가는 문제고 그 또한 이것이 우리 이회동에는 직접적으로 항공기가 나르는 그런 2구역과 5구역, 6구역까지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냉정을 찾으면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문제를 지금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이주단지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요. 우리 이회동에만
하더라도 6개 단지가 지금 통합재건축의 1차 접수하기위해서 달리고 있는 상태로 당장 다 진행이 되게 되면 수단지가 문제인데 우리 집행 공무원들에게 정말 준비되어 있냐? 있다. 우토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저도 불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우리 임대주택을 공동grup에서 약간 변화를 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선거 친구가 진행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고민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대목이 될 거고요. 당장 우리가 통합재건축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수도를 늘려야 될 것이고요. 또 문제는 하수도를 늘려야 되고 전기도 늘려야 되고 지역 난방공사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당장 전기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전기시설을 늘리게 되면 남도 발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정말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여러 먹거와 또 취할 것이 뭔지에 대한 부분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너무 있고요. 수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는데 하수도 문제는 당장 급격하게 늘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비용도 늘 뿐더러 용량이나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의 정책 담당자들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고민을 하고 외워놓을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경제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놓을 거는 내가 놓겠다는 이야기 고민하고 또 시도 고민하는 그런 정말 성남에 있는 분당에 모두가 고민하는 그런 통합재건축 대립분당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이주의 또 대표 이세 대표들도 계시지만 도의회에서 할 역할이 있고 시의회에서 역할을 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통합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50년을 내다보는 정말 좋은 통합재건축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파이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국회의원이나 시도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소를 감시와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분당 내에서 지금 선도지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주민들끼리의 갈등과 그 갈등 속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제한에 대한 문제, 또 기반시설 기능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공기업가 성남의 경우에만 유독 강화돼서 국토부 표준 지침에도 없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돌아가시면은 요일 때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감시해 주시고 또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분명하게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삼성사망이 그동안 이제 우리 제주가 이제 결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좀 일정이 있으시고 바쁘시면 우리 시도위원도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